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충남 서천군 마서면 주민들의 아스콘 공장 반대 목소리를 담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스콘 공장 설립 철회가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6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 현장을 김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스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마서면 어리, 덕암리, 옥북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낭독하며 집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 옥북리, 덕암리 주민과 주변 장학업 주민 및 서천 시민단체 연대와 함께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을 엄중히 반대한다. 경과보고를 맡은 나용균 전 옥북리 이장은 현재 입주하려는 아스콘 공장은 세종시에 이어 장항 생태산단에서도 거부당한 공장이라며 해당 공장은 산림을 훼손하는 등 환경을 무시하고 허가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미콘과 아스콘 공장 사업자는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옥북리 산 1-15, 1-3, 3-10번지 임대 일반 1만여 평을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무시하고 서천군청에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추진 중인 공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서천 군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될 것이고 이 발암물질은 곧 피부병, 암 등과 같은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 큰 아스 공장을 여기다 세우면은 우리 마서면은 아니라 서천 군민이 못 삽니다. 장항 세련소 연기에 70년 동안 우리가 그 고생을 하고 지금 장항 세련소 공장 떠난데 지금 토지를 오염됐다고 지금 매일 그 청소하고 매일 땅 파다가 시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아스 공장을 진짜 장항 세련소 공예보다 더 심한 아스 공장을 지금 여기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생존권 위협하는 내미콘과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다면 각종 피부병, 아토피, 각종 암의 주범, 폐타약으로 인한 환경과 사람이 죽어갑니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뿜어내는 내미콘과 아스콘 공장의 설립을 결코 반대합니다. 집회에 앞서 지난 8월 마을 이장을 비롯한 대표 주민은 군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군의 변화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더불어 많은 주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월 8일 날 군수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지 거의 한 21년 만에 면담을 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반대 입장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으로.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이 집회에 반대 추진에 다 동참하여 꼭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위험성과 레미콘,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시가지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군청에서 출발한 행진은 서천초등학교와 서해병원 로터리, 특화시장을 거쳐 다시 군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이뤄졌습니다.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설립 철회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한 달간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국도정 과제와 연계해 혁신 성장 확산과 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시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6일 군민평가단, 정책자문단,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시책 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특히 어르신이 많은 서천군의 경우 노인복지와 같은 시책을 확대하길 요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군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사업 124건, 중장기사업 72건으로 구성된 196건의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서천군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역점 추진 및 자체 균형 발전 사업 추진, 한눈에 쏙쏙 서천 노인복지 로드맵 구축,
유부도 닥터 헬기 착륙장 설치, 서천 최초 국가 시험인증센터 유치 추진, 4차 산업을 활용한 맞춤형 첨단 정밀농업 육성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정책자문단은 부서별로 보고한 정책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회 감사실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균형 발전인지를 저는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인프라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서천 노인복지 로드맵 구축의 경우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서천군 보건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로드맵이 작성돼서 배포가 된다면 그거 보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 로드맵 구축하실 때에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질병 건강하고 연계되거든요. 또한 각자의 부서에서 자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더욱 확대되길 고대했습니다. 서천군은 이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지서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가져가셔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지서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 같지만 의료적인 것 이외에는 접근이 잘 안 되는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일반 생활 모든 것이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 행정과 관련해 정책을 발굴하고 상품화시키는 방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적극 행정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내용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어차피 올 연말 내년에는 이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을 하나 저희가 좀 발굴해서 그걸 좀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지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공약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적인 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약들이 보면은 계속 이것을 몇 건 이행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100% 지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한 시점하고 또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안 해도 되는데 공약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재정적인 낭비. 아울러 국민평가단은 서천 지역에 노인들이 많은 만큼 노인복지가 우선되길 소망했습니다. 복권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빨리 위급한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SOS 벨 같은 거 설치해 주셔가지고 정부와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마을에 관해 모이셔서 스마트폰 교육을 1:1로 상세히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들 계신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세요. 이 밖에도 군은 장항 송림산림욕장 맹문동 축제, 서천사랑 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구축, 청년 문화기획 활동가 공간조성 사업, 세대를 초월하는 한산모시 고급화 전략, 서천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상생 1번지 구현 등의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군은 정책자문단과 국민평가단의 다양한 제언과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 타당성 높은 시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충남도 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8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과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과수 농가를 찾았습니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예산군 오가면 사과 농가와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배농가 두 곳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예산 사과 농가의 경우 10% 정도, 배 농가들은 30% 이상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 지사는 태풍으로 도내 곳곳에서 낙과와 도복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뒤 각 시군과 함께 피해 복구 및 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도내 농작물 피해는
벼등 도복 1138.3헥타르, 낙과 1564.2헥타르, 시설물 파손 106.3헥타르, 기타 9.1헥타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0일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12일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 대비 1,436명이 감소한 17,486명이 지원했습니다. 수능 응시생이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고3 재학생 수가 2,576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지구별로 전년 대비 응시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 시험지구가 289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천안 시험지구 266명, 공주 시험지구 263명, 아산 시험지구 224명, 논산 시험지구 153명, 보령 시험지구 121명, 홍성 시험지구 120명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접수 인원 17,486명 중 남자는 8,739명, 여자는 8,747명이며 재학생은 14,349명, 졸업생은 2,703명, 검정고시가 433명을 차지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은 오는 11월 14일이며 수험생 예비 소집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충남 서천으로 떠나는 도심 속 생태나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해랑들랑 어울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천구는 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환경의 신비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해랑들랑 어울제가 부제와 어울리지 않는 등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구는 지난 6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해랑들랑 어울제 추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현미경을 통해 직접 보고 학습할 수 있는 해랑들랑 생태연구소 신설과 화관 만들기, 생태꽃병 만들기, 지구 살리기 컬링북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쓰레기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전시, 탐험가와 동식물이 함께하는 동물 음악대 퍼레이드, 작은 정글을 표현한 생태 터널, 주제 포토존, 생활 속 작은 생태 시장 미션 게임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축제가 정형화된 체험 위주라며 앞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거쳐오면서 그 체험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정형화된 그 어떤 부스 안에서만의 어떤 체험 위주거든요. 사실은 그 체험이 너무 깔끔한 체험이에요. 그냥 와서 애들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런 체험이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번 생태축제가 부제와 걸맞게 계획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도 내비쳤습니다. 서천으로 떠나는 도심 속 생태 나들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붙였잖아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 속에서 지금 생태를 볼 수 있나요? 이 축제를 보면 지금 생태 축제로 있기 때문에 축제랑 생태 두 가지 면이 다 돼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축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행사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개인도 잘 되고 있는데 생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저희 그 해양 생태 체험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발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선셋 페스티벌과 해랑들랑 어울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들랑에서는 생태체험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또 선셋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예술 체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양 축제와 어떤 축제기간이 사이에 중복되니까 그렇게 양 축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해랑들랑 어울제와 선셋 페스티벌을 서천군 내 한 부서에서 관리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과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가 오면 축제가 문화재가
페스티벌과 맞물려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와 더불어 행사 기간만이라도 야간 조명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곳이 지금 주차가 많은 것 같은데 주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선셋장 페스티벌하고 물려 있어서 종합적으로 주차비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행사장 주변에 조명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행사 기간이라고 조명 설치를 해서 여기가 행사 전사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밖에 해랑들랑 어울제 홍보 역시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원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좀 미리 배급을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해랑들랑 어울제라는 축제가 무슨 축제인가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노박래 군수는 각 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축제 기간까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하길 당부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행사 전부터 그 안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홍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얘기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행사 기간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 이런 거 같이 하면 플러스 효과가 많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천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랑들랑 어울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장항읍 장항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S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등 32개 경기장에서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펼쳐집니다. 충남 서천군에서는 탁구 종목에 2명, 역도 종목에 1명의 선수가 충남도 대표로 참가하는데요. 서천군 대표를 넘어 충남도 대표로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3명의 선수를 김다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비 오는 오후 장항초등학교 체육관. 이곳에는 힘찬 기합 소리와 신중한 눈빛만이 가득합니다. 조계춘 선수는 70대라는 나이와 지체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육관 내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조 선수는 이러한 노력이 전국체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탁구가 여자로서는 너무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그냥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탁구는 진짜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우승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군 복무 시절 지역 탁구 대회에 출전해 우승 경험이 2번 있는 신재경 선수는 제대 후 대학 생활을 하다 쓰러져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훈련과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선수 또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좋은 결과를 선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상병 때 처음 해서 2번이나 우승을 했고 오른손에 했고 아팠을 때 대학교 때 아팠을 때 건으로 왼팔을 했습니다. 레슨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항중학교 역도훈련장에는 서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황재권 선수가 바벨의 무게와 시간을 재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황 선수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울산광역시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전국 장애인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스쿼트 200kg을 들어올려 스쿼트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든 거 대회 나가서 이제 1등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죠. 새벽 운동 그런 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에 심다영 지도자는 이러한 황 선수의 컨디션 조절에 힘쓰며 욕심에 앞선 기록보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황 선수를 기대합니다. 일단은 재건이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에 의해서 결과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 기복이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거에 중점을 둘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1등은 기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아기가 시작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이제 추후에 더 잘 될 거를 예상을 하면서 2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펼쳐지는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새 선수들이 지금껏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쳐 부담이 아닌 희망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한국 중부발전의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 의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한국 중부발전 충남 서천건설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설명회가 용역 계약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두됐습니다. 이날 한국 중부발전은 설명회에서 해양 환경조사, 수치 모의 실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5월 복원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2023년까지 예산의 범위를 떠나 반드시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서천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과업 목표 수정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 반영을 요구했고 한국중부발전은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 복원사업 세부 일정 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의 협의 중 현재까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계약 없이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군은 한국중부발전의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용역의 전문성과 부실한 용역 결과를 우려하며 용역 과업 내용과 범위 등 앞으로 계약 계획에 대하여 공문으로 긴급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홍성돈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주민들과 함께 복원사업 착수에 대해 큰 환영의 박수를 보냈으나 한국중부발전의 이런 임기응변식의 태도는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감사원에 한국중부발전의 이번 행태에 대해 감사 청구 민원을 제기하고 민간 차원의 보건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사업 조기 추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천군 관계자는 법규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 용역 계약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계약 없이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부실한 용역 결과로 이어져 제대로 된 복원 사업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문해의 달을 맞아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봄의마을 종합교육센터 2층에서 2019 서천군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은 마음을 쓰고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서천군 30개 학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교육을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과 삶,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담은 글과 그림 1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고령 주민들이 글을 몰라 겪었던 서름에서부터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해 감동과 애잔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토지와 주택 등 재산 납세 의무자 약 4만 7천 명에게 2019년 정기분 재산세 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6일부터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이체 또는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말까지 전국 다문화 가족에게 생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외국어 해설사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입장권, 4D 영상 관람, 교육생활관 숙박, 생태 해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가 신청은 전국 각 지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국립생태원 전시운영부에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서천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7일 미취학 아동과 양육자 40명을 대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아동의 인지, 언어 및 정서적 발달을 향상시키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마와 함께하는 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마서면에 위치한 여운의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기 활동,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사과가 쿵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 관람, 실내 놀이터에서 다양한 오감놀이 및 신체 활동 등을 진행하며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천읍 행복나눔 포원에는 지난 4일 주변 소외계층 100가구에 5만 원 상당의 송편, 사과, 사골곰탕 등 명절 음식과 치약과 칫솔 등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해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눴고 시초면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어머니들을 위한 칼을 갈아주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되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